이번 주에 접종이 시작돼요. 26일 날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는 27일 날 접종이 시작됩니다. 한국도 이번 주는 역사적인 한 주가 되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2020년은 마스크로밖에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이 그런 기억에 오류에 빠진다고 해요. 2020년에 내가 뭐 했나. 그렇죠. 전혀 기억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좀 온다고 이야기하던데. 업력이라고 하죠. 회사 이력을 쓸 때도 2020년에 뭐 했는지 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그냥 숨을 쉬고 있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 확률이 높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맞고 바로 이제 이어서 화이자 들어가는데요. 이제 이런 표현들을 이제 좀 우리가 자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신의 종류가 화이자냐 모더나냐 아니면 아스트라제네카냐 이런 식의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그동안 검증을 다 거쳤기 때문에 그닥 효능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는 걸 이미 다 확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비교를 하는 거는 하나를 자꾸 주장을 하면 한쪽을 폄하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수거 언론이 사용하는 방식이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화이자 쪽을 사실 화이자 약점이 엄청 많은데 뭐 냉온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이거를 막 띄워가지고 우리나라 제일 먼저 쓰려고 하는 이 아스트라제네카를 폄하하는 이런 방식을 쓰는데요. 이게 과거에 코로나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중국에 대한 혐오감을 높여서 중국과 협력을 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우한폐렴 이런 표현을 쓴 것과 저는 비슷한 각도로 쟤네들이 프레임을 짜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우리 정부가 알아서 순서와 시기 이런 것들을 짜줄 거니까 우리는 믿고 그냥 백신을 맞는다라는 생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예상을 했었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싸구려 백신에 뭐냐 이렇게 프레임화 시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스트라제네카가 26일 날 접종이 시작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맞아라, 이제 이 논란이었던 거야, 주말 내내. 근데 결정적인 하자가 하나 있네. 왜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하도 논란이 생기니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5세 이상 고령층한테는 일단 안 맞추겠다. 예, 그 이게 임상 뭐냐면 결과가 그게 나올 때까지. 쉽게 표현해서 이게 숫자가 좀 적은 것 뿐이에요. 예, 임상을 해봤더니 예. 임상 숫자가 좀 급하게 승인나다 보니까 적은 것 뿐이어서, 정 이렇게 논란이 일으킨다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65세 이상한테는 안 맞히겠다, 뭐 이렇게 나온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 문 대통령이 몇 살이냐? 59세? 65세 넘었어요. 간단히 말해서. 동안이네. 이런 정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그렇게 지금 방침을 세워놨는데 문 대통령 자체를 1호로 맞아라 말아라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요. 대통령도 65세 이상인데 말이에요. 문제는 저는 지금 청와대 반응은 뭐 맞으려면 맞을 수 있지라는 뭔가 되게 시크한 반응이긴 해. 아, 맞을 수 있지. 근데 마치 이거를 이런 거 있잖아. 대통령이 설선수범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맞아보지요? 못 맞는다고 하면 뭔가 이상한 거, 이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대통령을 끌어와가지고. 예. 그게 싸가지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 이미지를 만든 게 언론이고, 그 언론이 만들어낸 그 프레임을 정치인들이 가지고 와서 악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말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2억 명 이상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화이자가 됐든 아스트라제네카가 됐든 노바백신이 됐든 종류를 불문하고 2억 명이 넘게 맞았는데 아직까지 단 한 명도 부작용이 나온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종류를 불문하고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정말로 중요한 건 그 백신들끼리 교차 접종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1차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2차는 노바백신을 맞고 이런 방식으로 교차 접종을 해도 그 효능이 그대로 유지되는가가 핵심인 거지, 이게 화이자냐 아스트라제네카냐 이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화이자를 의료진들이 먼저 맞는 이유는 접종 방법의 불편함 때문에 전문가들이 먼저 맞아서 소모를 시키는 거예요. 국민적으로 이렇게 다 확산시키기에는 접종 방법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 맞을 때는 아스트라제네카 같이 접종 방식이 간편한 걸 사용하는 거고, 이미 선계약이 돼 있는 화이자는 의료진이 소비를 하는 거죠. 그 모든 효능은 이미 다 입증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승민도 그런 얘기를 하고요. 김종인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김종인은 3일 전인가요? 그때 아스트라제네카는 부작용이 뭐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유승민이 대통령이 백신 주사 먼저 맞아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얘기하기 전에 정청래 의원이 한 말이 아주 그냥 간단합니다.
유승민한테 한 말인데 초딩 얼라보다 못한 헛소리 칭얼대지 마라. 당신은 팩트도 틀렸고 의도도 불순하고 태도도 불량하다. 먼저 인간이 되라 그랬는데요. 사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상당히 우리가 위험한 상황이다. 뭐 5명 중에 1명은 뭐 주변에 다 1명씩 걸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이 코로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장난 칠 수 있을까요? 이게 말장난 치면은 역풍 맞아가지고 살아남지도 못합니다. 그럼 지금 이런 말장난을 친다는 게 바로 지금 그만큼 안전하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피를 흘려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와서 그거에서 열매만 따먹는 표현의 자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코로나 방역 성공을 하니까 이걸 가지고 정쟁에 이용해 먹는 자들이 있다. 지금 안전하기 때문에 이건 결국 이런 애들이 말장난은 문재인 정부가 그만큼 잘했다라는 방증이 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1호 접종을 못 맞을 것도 없다니까요. 네. 사실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대통령이 결단만 하시면 맞을 수 있는데 말하자면은 대통령이 의료진이냐? 이런 소리 만약에 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줄을 안 서고 대통령이 먼저 맞자라고 공격할 거 아니냐고. 그렇죠. 네. 그럴 것이 예상되는 놈들이 방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뭔가 싸구려고 별로 효능도 안 되는 거고 부작용이 있을까 봐 대통령이 못 맞는 거 아니야? 맞아봐 하고 꼰지르고 이런 방식으로 정치를 하니까 지지율 안 오른다는 걸 몰라 애들은. 나라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대통령을 걸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우리가 먼저 맞을게요. 이상 없어. 전 세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먼저 맞겠습니다라고 나서면서 뭔가 방역 분위기를 띄워주는 게 훨 나은 방법인데 누가 봐도 찌질한 짓거리 하고 있는 거잖아. 진짜로 아까 말한 그 댓글 달았던 바로 그런 인간들처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대통령이 못 맞는 거지. 맞아봐는 초등학생도 이런 짓거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심지어 의료진들조차도 사퇴를 할 것이다. 나한테 접종을 하라고 하면은 나는 안 맞겠다. 사퇴하겠다. 뭐 사직서 내겠다. 이런 얘기까지 수고 언론들이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의도는 없었겠지만 한국갤럽에서 71%가 나왔었어요. 접종을 하게 되면 맞을 사람 1000명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71%가 나왔거든요. 근데 결국 얼마가 나왔냐? 아스트라제네카 93% 넘어갔죠. 네, 화이자도 94% 넘어갔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네들이 그렇게 열심히 이 백신의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짜뉴스 퍼뜨렸지만 결국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를 믿고 있는 거고 살고 싶은 겁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언론이 제기하도록 내버려 두는 우리한테 문제를 좀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독감 백신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독감 백신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독감 백신을 맞지 않게 만든 기레기에 대한 어떤 처벌이 있었나요? 그 당시에 평상시 때보다 독감 접종률이 10% 정도 떨어졌어요. 네, 100만 개 이상 폐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 잡으니까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몇 달 전만 해도 아니 몇 주 전만 해도 이거 백신 들여오는 거 늦은 거 아니냐라고 패던 애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맞느냐 안 맞느냐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아무도 잡지를 않죠? 태영청은 이런 걸 잡을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방통위가 나서든지 누가 나서줘야 되고 마지막에 처벌을 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잡아달라고 일단. 아, 좋으신 말씀인데 그게 이제 민주국가라는 것이 민주국가의 정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훨씬 더 강압이 없고 탄압이 없고 억압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막아내야 되니까 우리의 말이 많아지는 수밖에 없는 이런 측면이 있고 어쨌건 대통령 백신 1호 접종하는 것을 못하고 안 할 것이 아니라 그 의도가 너무 사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비판하는 것이고요. 대통령 먼저 맞아봐 할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인들인 우리가 먼저 맞을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백신을 빨리 많이 맞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놀랍게도 국민들 다수는 백신 접종 맞겠다라고 하는 게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식의 논란이 이 사람들한테 표에 도움이 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또 발목 잡기 하네 이런 생각을 대부분의 국민들은 하실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